PC 때 네이버, 모바일 카카오, 메타버스는 야나두다. 2030년에 전 세계 시총 1위 회사가 에듀테크 회사에서 나올 것이다. 저는 경쟁자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나두 김정수 대표입니다. 야나두의 기업의 철학은 인류의 잠재력을 깨운다는 비전 아래서 성공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운동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테크화해서 더 열심히 성공으로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 플랫폼화 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 야나두는 조정석 광고가 나가면서 야나두 영어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0년 1월에 카카오 키즈랑 합병을 통해서 완전히 교육 플랫폼 회사, 또 성공 플랫폼 회사로 변신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IT에서는 기술로 교육을 혁신하겠다라고 이 에듀테크 시장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끝은 교육회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넘어서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나이 들 때까지 인생의 전 연령대를 가이드하고 성공으로 이끌고 또 성장을 돕는 그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동기부여시키는 모티베이션 테크를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람을 성장을 돕는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유캔도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내년을 타겟으로 해서 메타버스 유캔도를 지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스포츠테크라는 영역에서 야피시라는 걸 저희가 론칭을 한 거죠. IT 역사는 20년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왔거든요. 10년은 그게 핵심이었고 10년을 겹쳐서 갔습니다. PC가 10년 동안 쫙 가다가 PC 모바일 같이 준비하다가 지금은 모바일이 핵심으로 가다가 이제 모바일과 메타버스가 겹쳐서 가다가 그 다음은 메타버스가 메인으로 갈 거거든요. PC 때 네이버, 모바일 카카오, 메타버스는 야나두다.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많은 계산량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대형 프레임을 갖고 있다가 그게 결국은 내가 하는 모든 업무에도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PC 시장이 형성된 거거든요. PC가 가장 부족한 거는 모빌리티란 말이에요. 계산과 컨텐츠와 항상 어디서든지 들고 다니면서 내가 쓰고 싶은데, 그럼 PC는 되게 크고 들고 다니기가 무겁거든요. 사람은 당연히 이걸 작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 흐름에 맞춰서 스마트폰을 간 거죠. 자,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 볼 수, 이 다음은 메타버스가 맞는 걸까? 라는 퀘스천을 해볼 수 있는데, 하드웨어가 더 이상 스마트폰의 구조에서 변경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최적의 사이즈와 디바이스까지 온 거죠. 이제는 컨텐츠가 바뀌는 거겠죠. 작은 디바이스에서 나 자신의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AR로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현재의 실사를 투영한 AR을 포함한 디바이스는 결국은 스마트폰일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AR이 합쳐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기자님을 봤을 때는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냥 명함만 받아봤잖아요. 근데 제가 유캔도에 있는 기자님을 본다거나 또는 휴대폰으로 비춰본 주변이 쫙 펼쳐지는 거죠.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고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고 뭐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나타내는 속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보를 계속 보다 보면 그 정보가 없이 기자님을 보면 엄청 답답한 거예요. 내비게이션 없이 길 안내 받는 거랑 똑같아요. 현실에 투영된 정보,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정보로 이제는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빅데이터가 다 쌓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의 성장에 대한 것을 추천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타버스와 세계로 갈 수밖에 없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가상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화가 필요하고, 가상의 자체에 대한 자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이 꼭 다 할 필요 없으니까 AI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바라는 관점으로 시대가 흐르고 있는 건데, 기술이 이제 없다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온 기술들이 가고 있는 거죠. 저희는 그 부분에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넣고 싶은 거예요. 학교를 갈 때는 그래도 강제성을 띄었기 때문에 가는데,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지금은 디지털 교과서, 줌 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야나두는 이 시장에서 계속 동기부여시켜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계속 매일매일 내가 이게 들어와서 이걸 하고 도장 찍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그것도 리워드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학교 랭킹도 나오고,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서 더 여기에 온라인이지만 몰입감 있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을 주면 코인이 떨어져요. 책을 읽으면 코인이 올라가요. 코인을 많이 쌓으면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받을 수 있어. 이 테스트 해보면 애들이 책을 보는 쪽으로 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그 모티베이션 테크라고 하는 건데, 아이들의 심리가 스스로도 내가 공부를 자꾸 하게끔 만들어주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 앱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줬는데 애들이 동화책을 막 스스로 보고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안 사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퀴즈에서 풀고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들
문제들을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했을 때 이 학습에 대한 성취도나 또는 내 인생에 대한 진지한 어떤 토론이나 고민이나 내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동기부여시켜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저희의 고민.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였고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교육을 혁신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5년, 10년 걸릴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성과가 잘 나고 있는 스포츠 테크를 먼저 단기적으로 시장을 먼저 잡고 에듀테크를 장기전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스포츠 테크가 이제 메인으로 가면서 야핏을 더 집중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듀테크는 저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2030년에 전 세계 시총 1위 회사가 에듀테크 회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크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발표한 이유는 아직까지 IT가 들어가서 성공해내지 못한 비용망 시장, 전 세계 시장을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여기에서 플랫폼 회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전 세계 시총 1위가 될 것이다. 비용망 시장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시장이지만 하기 싫어하는 시장인 거죠.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은 동기부여와 꾸준한 학습 관리인데 이게 플랫폼이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시장이 전부 다 사람이 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 동기부여와 학습 관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망 시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다 합쳤을 때는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되게 특이한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용망 시장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IT 회사들이 했던 거랑 완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플랫폼이 그걸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동기부여의 문제를 플랫폼으로 해결을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구조더라고요. 굉장히 고관여 상품인 교육을 우리가 플랫폼화 시켜서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들면서 기존에 야나두 영어도 좀 성공을 했었고 정말 새로운 영역에서도 이게 워킹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테스트로 만들었던 게 야핏이었습니다. 운동보다 교육이 훨씬 이제 동기부여를 시키기가 난이도가 높은 건데 학습하는 거를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 메커니즘에다가 조금 더 라이트한 운동을 딱 붙이니까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야나두 영어에서 계속 꾸준히 학습을 시켜주는 퍼센트보다 야핏에서 사이클을 타는 게 월등하게 높습니다, 지금. 화성에 가는 로켓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인류의 그런 동기부여를 혁신시키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었는데 일단은 달까지는 갔다 와본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성에 가는 로켓을 만드는 경쟁자가 있냐, 동기부여를 기반으로 비용망 시장을 정복할 수 있을 정도의 맨파워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자금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경쟁자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대부분 다 그냥 욕망 시장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욕망의 메커니즘으로 비욕망의 플랫폼을 만들거든요. 과거 30년 동안 IT 플랫폼 회사들이 교육 시장에 투자를 안 했냐? 안 한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실패했어요. 실패의 요인은 뭐냐면 근본적인 이 시장의 이해도가 없는 거죠. 그냥 넷플릭스처럼 만드는 거죠. 9,900원에 교육 컨텐츠 다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기 싫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안 보거든요. 왜 안 볼까? 마케팅 해보자. 그래도 안 보네? 안 되는 사업인가 보다. 접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달까지 가는 로켓 또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냐라고 하면 그런 회사들 많이 있겠죠. 스포츠 테크로 보게 되면은 펠레톤이라든지 룰루레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스위프트나 스트라바 이런 회사들도 있을 거고 에듀테크로 보면 많은 교육 회사들이 있겠죠. 하지만 에듀테크는 저는 미사일이라고 보는 거죠. 미사일 만드는 회사들 많지만 이 미사일을 아무리 고도한다고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에듀테크는 우리의 한 영역일 뿐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펠레톤이나 이런 쪽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펠레톤은 이 문제를 욕망시장 베이스로 풀어낸 거거든요. 운동하는 게 재미가 없으니 컨텐츠를 되게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있는 고객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그걸 이제 시키려고 이제 만든 건데 코로나가 풀리니까 아무리 이 운동 컨텐츠가 재밌어도 바깥에 노는 거지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확 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동기부여 문제를 인간의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짠 게 아니라 결국은 단순한 컨텐츠로 풀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더 고난이도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도 저희는 펠레톤이나 이런 거나 차별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미 우리는 온오프라인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쓰든 온라인을 쓰든 야핏 사이클 내에서 이제 다 고객들이 놀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더 장기적으로는 더 고도화된 이제 성장 구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타사의 대비 경쟁력의 차이점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대면과 비대면은 같이 가야 됩니다. 결국은 메타버스의 핵심
블록체인은 온오프라인의 통합이거든요. 메타버스에서도 굉장히 선두에 있는 구조는 시장에서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을 기술을 보고 진입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트렌드가 메타버스 오니까 사람들이 막 진입하고 블록체인 오니까 진입하고 이런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시면 실체가 별로 없거든요. 돈을 버는 것도 없고 비용도 별로 없고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데 저희는 교육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몰입감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게임의 기능들을 더 만들어서 집어넣고 있다가 보니 이게 메타버스화가 돼버린 거죠. 야나두는 모두의 성공 플랫폼이다.